어쨌든 증인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 지시를 복명하기 위해서 증인께서 먼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도울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요청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금 증언처럼 위치 추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실상 가만히 계셨던 건가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실 때만 하더라도 뭔가 대규모 검거 작전을 준비해야겠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발할 만큼의 반국가 단체 사건이 있을 것이라 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제3의 명단을 딱 들으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증인의 방금 증언을 제가 정리하면 4명까지 볼 것도 없이. 네. 42항입니다. 메모지 좌측 하단 부분에 이제 별표 1조 2초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조사, 그 다음에 역시 별표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명단만 적어놨었는데 명단 이후에도 여사령관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하고 있다가 메모지가 있길래 그 메모지에다가 들었던 1, 2조와 검거 요청 같은 얘기를 들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추가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이제 보좌관을 통해 3차 메모,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을 하시고 증인이 이제 1차 가피를 하시는 과정에 비상계엄 당일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가피를 하셨다, 이 말씀인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별표 두 부분은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이제 그 3차 메모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그 3차 메모를 보시고 증인께서 이제 1차 가피를 이제 하시면서 여인영 비상계엄 당일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던 내용, 그 내용을 저 별표 두 개를 기재를 하셨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그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22시 58분경 내지 또는 23시 06분경 통화해서 증인에게 이 방첩사가 1조 2조를 나누어서 축차, 이게 군대 용어로 순차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로 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별표인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거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 결국에는 국정원 측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 맞나요? 네. 42-1항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저기 보면 방첩사 구금시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구금한다고 또 설명을 하던가요? 그런 내용까지 특정 지을 만한 전화 통화의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그냥 저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증인은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지만 아무튼 여인영이 말하는 워딩 그대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 조사한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말이 기억이 나서 메모를 했다, 이 말씀이네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방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그냥 통상 방첩사 정도면 우리가 갖고 있듯이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보호 또는 구금시설 정도는 있을 거라고 추정만 했지 누구로부터 보고받거나 직접적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체포자가 나가는데 대상자들 검거를 못하고 있으니 검거를 위해서는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접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 추적을 해달라, 위치가 어딘지 좀 알아봐달라라고 했고,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를 통해서 아니면 뭐 뭘 어떤 예, 뭐 그렇게까지 장비를 얘기하지 이용해서 않았습니다. 예. 뭐 해달라 이런까지는 말하지 제가 않았다는 얘기한 거네요. 게 전부 대부분의 워딩입니다. 44만 묻겠습니다. 뭐 저기 특정 이름에 저기 동그라미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셨나요? 이름 부분에. 네네. 글쎄요, 왜 그렇게 동그라미에 쳐놨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하신 건 아닌 거란 말씀인 건가요? 기억날 정도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란 말인 건가요? 44항입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과 이제 비상계엄날 통화할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증인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뭐 대상들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렇게 명시적인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없었었나요? 네, 증인께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도 이제 검찰 조사 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증언과 같이 명시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방첩사의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과 함께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네. 당시 증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그날 대통령의 방첩사를 지원하는 지시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가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더구나 강렬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 23, 27분경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발표하시지 않습니까? 평소 같다면 뭐 예전에 병원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뭐 그 다음날 방첩사에서 전화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당시 비상계엄이 발령되고 대통령이 그 늦은 시간에 직접 지시를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바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45항 묻겠습니다. 예, 증인은 이제 이렇게 뭐 대통령의 전화도 받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 사항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증인께서 뭐 취하신 조치가 있나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 지시와 여인영 방첩사령의 요청 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요청 사항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히 하신 게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세 사람 이름 딱 들으면서 굉장히 심지어 큰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하든 안 하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고 방첩사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원장한테는 상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요청사항, 그러니까 뭐 위치 추적을 위한 노력이나 어떤 후속 조치는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다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뭐 체포 지원 요청 사항, 이런 거는 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일단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예. 45-1랑 약간 증언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증인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 지시를 복명하기 위해서 증인께서 먼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도울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요청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금 증언처럼 위치 추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실상 뭐 가만히 계셨던 건가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실 때만 하더라도 뭔가 대규모 검거 작전을 준비해야겠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발할 만큼의 반국가 단체 사건이 있을 것이라 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제사람 명단을 딱 들으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인의 뭐 방금 증언을 제가 정리하면 14명까지 볼 것도 없이 네. 예. 증인의 증언을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뭐 방구가 단체 뭐 이런 거에 대한 방첩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합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 정도로만 증인께서는 막연히 추측하셨는데 실제 이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하면서 뭐 체포 명단을 듣다 보니 이거는 이게 국정원의 업무 범위도 벗어나고 약간 위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